네, 그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정순신 씨 아들 관련돼서 예. 지금 PT를 한번 보세요. PT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표가 아드님 학폭 관련해서 지금 그 소송 처리했던 겁니다. 예. 모두 몇 건인지 아십니까? 10건입니다. 네, 10건이에요. 예. 이게 이 중에 마지막 보세요. 거기 보면 아들이 한 반폭으로 전학 가고 난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3심 결정이 났어요. 예. 확정 계속 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생계부에 다 들어간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민사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10번이나 되는 소송을 제가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에서 20년까지 강원도 학폭대책지역위원회 회부된 안건 중에서 행정소송 제기한 유일한 건이라는 거 아십니까? 유일합니다. 정순신 씨 아들이. 그다음에 2018년도 강원도 교육청에 30건의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청구인의 변호사를 대동한 경우는 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으로 이 전문적인 지금 대응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18년도에 학교에서 징계 처분이 갔을 때 부인 이름으로 정순신 씨 그 아들의 그 이름이 아니고 부인이 학부모 자격으로 학교에 요청서를 냅니다.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항소할 거라는 요청서를 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전학이라고 하는 게 학폭의 명백한 처분, 징계 처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나 정순신 씨나 정순신 씨 부인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학 처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 행정적으로 잘 무지해가지고 첫 번째 경험이 첫 경험이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 말고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지금까지 앞에서 쭉 얘기하셨던 그 최소한의 어떤 요만큼 보였던 진정성도 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0개 소송 이렇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 지금 돌아서 생각하시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개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가처분하고 가처분도 다 같이 있죠. 그것도 다 가처분도 소송 아닙니까? 뭐 어쨌건 그래서 10개라는 부분은 약간 그 동의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숫자가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나중에 세어보세요. 가처분하고 이제 본안 소송하고가 한 세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10개로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가처분 소송에 변호 따로 하고 그다음 본안 소송 변호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심리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소송이 별도로 다르게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같은 세트입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사실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긴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되게 후회 막심입니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PT 오른쪽에 보시면 이상한 소송까지 있습니다. 행정소송, 항소심, 2심 그 이유서를 낼 때 있잖아요. 뭐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본인이 아들이 가해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2심을 제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1심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이다. 권한이 없는데 소송을 잘못 제기했다. 이게 원고의 주장 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장을 작성해서 지금 재판을 9번에서 10번까지 지금 갔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제기한 소송조차 자기가 그다음 항소심에서 자기가 부정해. 그래서 1심은 적법하지 않으니까 이거 성립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판단해줘.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만일의 경우 정순신 씨 쪽에서 피해 학생이 제소한 소송에 대해서 이건 부적합해, 자격 없어, 원인 무효 이렇게 하면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제기한 1심 소송에 대해서 이건 부적합해, 자격 없는 거였는데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8년부터 2020년 대학 가는 동안 이 피해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지검에 있을 때 인권 감독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검찰청에서 가장 인권 감수성 높아야 되는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아들이 이 사건 나고 소송하는 동안에 인권 감독관이셨죠? 예. 적절하십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단이 법무검찰 소속으로 되게 인사검증하고 있어요. 국수본 부장으로 인사검증할 때 완전히 잘못했다는 거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 검찰청의 인사기업관으로 계시는 분이 이런 일을 그 당시 동시에 하고 계셨다는 건 우리나라 검찰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직에 임명할 때 최소한의 인사검증 능력도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 인사검증이 완전히 무능하다는 거, 자기 아들을 삐뚤어진 부정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학생이 그 많은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막 짓밟으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 소송을 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공부하게 하는 이 검찰이 과연 마땅한 인사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저기- 자 정리하십시오. 예. 이제 마이크 이제 꺼졌으니까 제가 제 소회를 예. 지금요 아들이요 예.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예. 그다음 피해자가 지금 진정어진 사과를 하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는 치유를 받아요. 이제 정순신 씨는 이렇게 아들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본인 아들이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박탈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제 소회를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소회를 말씀을 예. 드리면 그 뭐 진짜 4호 처분이 뭔지 5호 처분이 뭔지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알량한 법 지식으로 법리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막 소송까지 했을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솔직한 제 진심입니다. 예.